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시대시민의 주정철이라고 하고요. 예, 오늘 그 특별전의 주인공이신 그 오시마무로 감독님 오셨고요. 또 제 옆에는 오늘 또 특별 게스트입니다. 연상호 감독님. 큰 박수로. 안녕하세요. 예, 또 끝에 이제 이시카 미치사 프로듀서 분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 큰 박수로. 정말 저도 이런 자리에 제가 초대가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그 두 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사와 그 애니메이션을 오가는 작업을 자유롭게 하는 한국과 그 일본의 감독님으로서 얘기가 많이 되고 있죠. 그리고 아까 또 사전에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연상호 감독님께서 이미 뭐 오시마모토 감독님이 열렬한 팬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시기 전에 선물 교환도 하시고 분위기를 봤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연상호 감독님의 부산행은 그 일본에서 9월에 개봉을 했죠. 신칸센 파이널 익스프레스라는 제목으로 개봉을 해서 굉장히 흥행이 잘 됐고요. 오시면 감독님이 또 한국 오시기 전에 또 직접 보고 오셨고 오늘의 게스트가 연상호 감독님이다라는 말씀을 들으시고는 아주 급속히 하시며 오늘에 대해 굉장히 기대하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럼 먼저 두 분 간단히 인사 말씀 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현상호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을 대표해서 오시마무로 감독님의 덕후로 사인 받으려고 사진도 찍고 목적으로 하실 거였습니다. 안녕하세요.時間は限られてますけれども、時間いっぱい楽しいお話ができればいいなと思います。 네, 오늘 시간은 짧습니다만은 시간이 되는 한 마음껏 즐거운 이야기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隣にプロジェクターにしかでいるので、危ない話はできないかもしれないけど、危ない話。 네, 이렇게 좀 공식적인 자리인 만큼 위험한 얘기는 많이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청원 이시카와 미츠시사 이문이다 프로덕션 아이지 요로시ku 조금은 스카이컬러는 작업 안 하셨지만 공각동대는 물론이고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프로덕션 아이지에서 타란티노의 그 킬빌의 그 삽입된 그 애니메이션하고 블러드 라스터 엠파이어 작업을 하셨고 오늘 그 오시마무로 감독님도 또 다른 얘기를 좀 들려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 지금부터 보고 오신 작품이 그 스카이컬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작품에 대한 질문을 먼저 일단 드리고 싶은데요. 그 가장 그 인상적인 그 대사가 있죠. 그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또 이 작품을 끝낸 다음에 이제 감독님께서 하셨던 인터뷰가 정말 모처럼 동심으로 돌아가게 만든 그런 작품이었다. 인간이 좀 나 스스로 좀 겸손해지는 기분을 느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어른과 아이의 경계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감독님 작품 중에 천사의 알의 그 아이가 좀 생각나게 했었고요. 그래서 스카이컬러의 어떤 그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독님께. この映画の最初の出発点が、なんていうんだろう、出来上がった映画と全然違うんですよ。
映画っていうのはいつもそういうふうなことがあるんですが、僕が最初に依頼されたのはものすごく派手な空中戦の映画を作ってくる、戦闘機が大活躍する空中戦たっぷりのアクション映画を作ってくれる、そういうオーダーだったんです。 처음에 스카이플러라의 영화 출발점에서는 지금 보신 영화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영화에서는 종종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처음에 제가 이 기획을 제안받았을 때는 아주 화려한 그 전투기의 대활약이 그려지는 공중전을 묘사한 액션 영화를 만들어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途中でスポンサーがどんどん増えていって、規模も大きくなっていって、ただのアクション映画ではなくて、なんか幅広いお客さんも集められる、特に若い人が豊かで映画にしてほしい、いわゆるアニメファンだけではなくて、一般のお客さんも見れるような対策にしてほしい、話がどんどん変わっていったんですよ。 그래서 스폰서들이, 투자자들이 많이 붙게 되면서 단순한 애니메이션 영화가 아니라 폭넓은 관객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리고 젊은 그 관객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달라. 그 애니메이션 특정 팬들뿐만 아니라 일반 관객들이 많이 즐길 수 있는 대작을 만들어달라라는 주문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その時に一つお願いしたのが、 原作者の森さんという方なんですけど、有名な小説家なんですが、森さんと会ってお話をしたい、それからちょっと中身について最終的に考え、森さんに会いに行きました。 네, 그때 제가 단 한 가지 부탁했던 사안이 있었는데요. 그 원작자인 모리 씨라는 그 소설가분과 만나서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원작자를 만나러 갔었습니다. 森さんは日本ではとても人気のある作家さんで、しかも大学の先生で、多分立派な人なんだろうねと思って、会いに行ったんですけど、これね、家に入って驚いたのはおもちゃでいっぱいだったんですよ。 이 모리 씨라는 원작 소설가는 일본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있는 작가이고, 그리고 대학 교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일 거라고 상상을 하고 만나러 갔는데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놀란 것이 집에 장난감이 가득했습니다. 天井から飛行機がいっぱいつってあって、 천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비행기들이 이렇게 내려와 있었고요. その家の敷地の中を機関車が走り回っていました。 그리고 집 그 부지 안에 기관차들이 계속 달리고 있었습니다. 僕もその機関車に森さんと一緒に乗って走ったんですけど、森さんと一緒にその機関車に乗りました。 네, 이 정도 크기의 그 열차 장난감이었는데 모리 씨랑 그 열차를 같이 타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庭にトンネルまであって、でそのトンネルが来るとね、さらに家の中まで機関車が入ってくるんですよ。 마당에 터널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터널을 지나서 들어오게 되면 집 안으로 이어지는 구조였고, 그렇게 해서 기관차를 같이 탔습니다. 別の部屋はね、モンチッチみたいなぬいぐるみ、いっぱいになってました。 그리고 어떤 방에 들어갔더니 그 몬치치라는 원숭이 인형이 가득 있었습니다. そういう人なんですよ。 그런 사람입니다. でそれを見たときに決めたんです。 그 집의 풍경을 봤을 때 결심했습니다. 大人の中にいる子供、 어른 속에 존재하고 있는 아이, それをテーマにしようと。 그것을 주제로 삼고자 했습니다. だから僕の映画の中としては珍しく、多分唯一のと言ってる、これ文芸映画のつもりで作りました。文芸映画。 그래서 제 영화로는 굉장히 드물게 아마도 유일하다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문예 영화, 문예 작품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空中戦のシーンを大幅に削りました。 그래서 공중전 씬을 대폭 줄였습니다. 本当に言えば空中戦のシーンは全部いらないと思った。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공중전 장면은 전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たださすがにそれをやってくれっていうことになって少し残ってますね。 그렇지만 제발 그거는 좀 참아달라고 제작자 쪽에서 이제 부탁이 있어서 네, 조금은 남게 됐습니다. 僕は飛行機はとても好きだし戦闘機とか大好きなんですよ。だけどこの映画にはね戦闘シーンはいらないと思った。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투기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영화 속에서는 전투기 장면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実は今でもそう思ってます。 솔직히 지금도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でその時の約束ではその映画公開後に、ね、僕が好きなようにディレクターズカットを作らせてくれるっていう約束だったんです。 네, 그런데 이 영화를 제작했을 때 약속으로는 이 영화가 개봉된 뒤에는 제가 원하는 방향의 그 디렉터즈 컷을 개봉을 해준다는 계약 약속이었습니다. じゃあ残念ながら興行成績がもう一つだったので、ディレクターズカットを作るっていう約束は未だに守られていません。 네, 아쉽게도 흥행 성적이 저조했기 때문에 그 디렉터즈 컷을 만들어준다는 약속은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僕はね、アニメーションでも文学的な作品、文芸映画を成立すると思って作ったんですよ。 저는 애니메이션으로서도 문학적인 작품, 문의 영화가 성립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今でも機会があればもう一回編集したいと思ってます。 지금도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편집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そういう意味で言えば、ただ僕はこの作品は自分が作ったアニメーションの中で実際一番気に入っている作品です。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만든 작품 중 제가 만든 애니메이션 가운데 이 작품은 제가 가장 마음에 들고 있는 작품입니다. もしかしたら最後の作品になるかもしれないね。 어쩌면 제 평생의 애니메이션으로는 마지막 작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僕の本当の構想からするとあの映画はねちょっと長すぎです。 원래 제가 생각했던 구상으로 이제 생각을 하면 이 스카이플로라 완성된 영화는 너무 이야기가 깁니다. 雲の上の世界、雲の上の世界は多分絵にしない方が良かった。 그 하늘 위에서 벌어지는 세상, 하늘 위에 벌어지는 세계에 대해서는 그 영화로 그림으로 표현 안 하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戦闘機とかその戦闘シーンが大好きなお客さんはがっかりするかもしれない。でも作品としては絶対その方が良かったと今でも思っています。 그러니까 전투기를 좋아한다거나 전투기 장면을 좋아하는 관객 입장에서는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없는 편이 낫다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そういう意味では自分が一番気に入った作品であると同時に、まだ思いが残っている、残念な作品でもありますね。 네,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가장 제 작품 중에 마음에 드는 작품인가 동시에 가장 아쉬움이 있는, 애착이 있는 작품이기도 한 거죠. あんまり多く言いたくないんだけれども、滑走路が示すもの、映画の中に最初に出てきて最後にまた出てくる滑走路っていうのが象徴しているものが何なのか、それを考えていただけるとすごく嬉しいですね。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거는 삼가하겠습니다만은 그 영화 속에 활주로가 나타내는 것, 영화의 그 도입부와 그리고 마지막에도 등장하는 그 활주로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여러분께서 해주신다면 저는 너무 기쁘겠습니다. 네, 감독님께서 가장 마음에 드시는 작품이고 또 그런 한편으로 또 아쉬움이 남는 작품이다. 그리고 나는 그 문예 영화라는 접근법으로 이 작품을 임했다라는 것이 인상적인 것 같고요. 또 근데 이 작품 사실 또 연상호 감독님께서 사실 뭐 인랑이라든가 군각기동대라고 하는 작품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또 직접 또 이 스카이크롤러로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고 또 말씀해 주신 분이 또 연상호 감독님이셔서
또 감독님 말씀도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잠시 감독님의 열렬한 팬으로서 대담이 있다. 근데 이제 그 대담 전에 작품을 골라달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팬으로서 보일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원래는 이제 뭐 초기 작품이었던 달러스 이런 작품을 틀어달라고 하려다가 이제 필름을 구하기 힘들 것 같아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 작품을 골랐어요. 근데 이 작품을 골랐던 이유는 사실은 저는 이제 이노센스 이후로 오시망 감독님이 한동안 이제 애니메이션 작업을 안 하시다가 오랜만에 되게 애니메이션이 나온다는 소식을 접하고 접했었죠. 근데 당시 이제 프로덕션 아이즈에서 첫 번째 티저 예고편 혹은 티저 이미지 컷이 나왔었는데 티저 예고편이 지금 여기 이 영화의 주인공이 칸남이라고 하는 친구가 스쿠터를 타고 가는 거를 그냥 카메라가 뒤에서 따라가는 샷 하나가 첫 번째 공개된 티저였어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한국 영화에서 이제 티저 예고편이다 하면 이제 그 작품하고 되게 화려한 시퀀스들을 막 편집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첫 번째 티저가 사실은 그 컷 하나였는데 저는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그 작품을 봤을 때도 그 간에 이제 이전에 뭐 천사의 알이라든가 뭐 요시마모루 감독님이 어떤 그 세계가 되게 함축적으로 보여진다는 느낌이 나왔어요. 바로 그 직전의 작품인 이노센스 같은 작품이 대사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한다면 스카이콜러는 사실 대사가 많지 않았고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거는 배경의 레이아웃들 마치 이제 에드워드 호퍼라고 하는 미국의 그 사실주의 화가의 그림처럼 그 레이아웃 자체가 주는 되게 쓸쓸함 같은 것들이 또 존재를 했고 캐릭터 디자인이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캐릭터 디자인이 그 전에 오키라 히로유키 감독과도 작업을 했었는데 이번에 사실은 스카이콜러에서 보여줬던 캐릭터 디자인은 그 전에 오시마모토 감독님의 스타일하고는 되게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오히려 되게 감정 같은 것들이 거의 없어 보이는 캐릭터들이 주는 그런 느낌들이 사실은 그 전에 보였던 이 서사에서 주는 쓸쓸함 같은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던 작품이었고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제 팬으로서 스퀘어이크롤러 같은 작품이 진짜 한 2년에 한 번씩 계속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그런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분을 이렇게 또 모셔놓고 이제 좀 빠질 수 없는 얘기가 사실 영상 감독님이 이번에 부산행으로 일본 가서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실 때도 그 실사와 그 애니메이션을 자유롭게 경계를 오가는 감독으로서의 어떤 공통점이랄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으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역시나 이제 두 분께 좀 비교할 수 없는 질문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감독님 실제로 가셨을 때 그런 걸 받으셨죠? 뭐 아무래도 뭐 오시마모토 감독님이랑 안노이 대학기 감독 얘기를 좀 들었고요. 저는 사실은 자유롭게 오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유롭지 못하게 오가고 자유롭지 못하게 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시마모토 감독님도 오시기 전에 부산행이라고 하는 작품도 보셨고 왠지 오시마모토 감독님께서도 영상 감독님이 물어보시는 게 좀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新幹線っていう韓国のタイプだとまず列車の中で映画を撮るっていう、そういう映画がまずたくさんあったんですよ。列車を舞台にした映画、七国にもあったし、で今はちょうどリドリー・スコットがプロデュースしたオリエント急行とかね、列車って映画にとって特別な舞台なんです、昔から。 일본에서는 신칸센이라는 제목으로 개봉이 됐는데요. 그 부산행을 재밌게 봤습니다. 네, 우선 그 열차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영화로 담는다는 건
지금까지도 열차가 무대로 됐던 영화들은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히치코크의 영화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리들리 스코트 감독이 프로듀싱을 한 오리엔탈 열차도 있었고요. 그 영화에게 있어서 그 열차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무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アクション映画とかミステリーだけじゃなくて、文芸映画でも、例えばポーランド映画で、列車を舞台にした有名なタッキー・マークです。いろんな種類の映画が列車を舞台にして作られてますよね。 네, 액션 영화나 미스테리 장르뿐만 아니라 폴란드에도 유명한 그 열차에 관한 영화가 있고 다양한 종류의 그 열차를 무대로 한 영화들이 만들어져 왔습니다. 逆に言うと、列車を舞台に映画を作るということは、監督を試される場でもあるんですよ。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열차를 무대로 한 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그 감독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 시험받는 그런 영화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ドン・ジャン監督のスノーピアサーという映画で、列車の中だけで映画を撮りましたね。だからね、監督は多分、僕もそうですけど、映画の中のその特権的な舞台、特別な舞台、列車をね、舞台に映画を作りたいという欲求は僕にもあります。 네, 그리고 봉준호 감독님도 설국열차에서 그 열차 안에서만 그 벌어지는 이야기의 작품을 만들었었죠. 그래서 많은 감독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 영화 속에서 열차를 무대로 한, 기차를 무대로 한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列車がなぜ特別な舞台なのかっていう、一つにはそのある種密室なわけですよね。でその中になんか濃密な人間関係が、演出しやすい。もう一つは、ね、移動していることなんですよ。 그 기차가 왜 특별한 무대냐고 하면 일단은 기차 속은 밀실입니다. 그래서 농밀한 인간관계를 연출하기가 좋고 또 하나는 이동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ですから映画史に残るような傑作もあります。 네, 기차 영화 중에는 영화사에 남을 만한 명작들도 있습니다. でもおおむね列車舞台に映画を作るということはね、いろんな制約があって大変難しい試みなんですね。 네, 대개가 기차 안에서 이제 무대를 한 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많은 제약도 동반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기도 합니다. だから列車を舞台に走る列車を舞台にゾンビ映画を作ったっていう話を聞いたときに、なるほどと思いました。 그래서 그 달리는 기차 안을 무대로 한 좀비 영화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약간 좀 허를 찌르는 듯한 과연 그런 영화가 나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非常に古典的な映画の言ってみればセオリーにとってなおかつ現代の映画を作るっていう、ある種のアイデアが必要なんです。 그것은 그 어떻게 보면 고전적인 영화 이론을 기반으로 한 그 현대적인 이야기를 담은 영화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굉장히 그 아이디어 발상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走る列車の中でゾンビの群れとサバイバルをしているっていう、これはね、ある種の発明だと思いました。 그 달리는 기차 속에서 좀비의 무리들과 사투를 벌이는 이야기, 이것은 일종의 발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映画というのは必ず一つか二つは、発明があるべきだと思っています。 저는 영화라는 것은 반드시 한 개나 두 개는 발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ですから大変に興味を持って見に行きました。 네, 그래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보러 갔었습니다. 僕の周りにいる映画のスタッフや監督、若い監督たちは特に興味を持っていました。 특히 제 주변에 있는 영화 스텝이라든지 영화 감독, 젊은 감독들은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ドキドキしてますか？ 혹시 긴장하고 계시나요? 뭐라고 얘기해 주시죠? 大変に
パワフルでテンポのある面白い映画だったと思います。 대단히 파워풀하고 스피디한 재밌는 영화였다라고 생각합니다. 特にモブの扱いですね。モブシーンの演出がとてもダイナミックで、非常にこうアングルも適切で、アングル、カメラアングルで無駄のない映画だと思いました。 네, 그래서 모 장면이 특히 굉장히 다이나믹했고 그리고 카메라 앵글도 모든 앵글이 적절했고 버릴 것이 없는 영화였다고 생각합니다. あとファーストシーンですね。ファーストシークエンスの鹿を引くところ、鹿が跳ねられて死ぬところですね。で、車が走り去った後、この鹿がピャガッと立ち上がる。あそこはね、思わず座り直しました。 특히 그 첫 장면에 사슴이 나오는 시퀀스가 있죠. 사슴이 차에 치이고 차가 달리고 난 뒤에 사슴이 다시 일어서는 장면. 그때 저도 모르게 다시 자세를 바로 하고 앉았습니다. 非常に優れたシーンです。 굉장히 뛰어난 장면이죠. 導入として見事ですね。 도입부로서 아주 훌륭합니다. ここからちょっと辛い話になるかもしれないです。 여기서부터는 살짝 힘든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とてもね、大変現代的な企画で、もしかしたらハリウッドがリメイクしてもおかしくない面白い企画だと思います。 네, 대단히 현대적인 기획이고 어쩌면 할리우드에서 리메이크를 한다고 해도 납득이 갈 만한 그런 기획이라고 생각합니다. その一方で僕が見た印象としてやはりね、韓国の映画だと思いました。 그 한편으로는 또 제가 본 인상으로 제 느낌으로는 역시 이것은 한국 영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韓国の監督さんが韓国のお客さんに向けて作った映画。 한국의 감독이 한국의 관객을 향해서 만든 영화. つまり描かれている人間たちのドラマ基本的に全て家族の物語ですね。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묘사되는 인간들의 드라마가 기본적으로 다 가족 이야기들이죠. 家族を描くっていうのはおそらく韓国映画の代表だと思います。 가족을 그린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한국 영화의 전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もし日本であの映画が制作されていたら父親と子供ではなくて野球部の若い高校生のカップルを主人公にしたと思います。 만약 이 영화가 일본에서 제작이 되었다면 주인공은 그 아버지와 딸이 아니라 그 야구부의 그 고등학생들이 주인공이 된 영화가 됐을 겁니다. おそらく日本のどのプロデューサーもそういう判断をすると思います。 아마도 모든 일본의 프로듀서들이 그런 판단을 했을 겁니다. 今の日本のお客さんは特に若いですね。上下の人間関係で見たくないんですよ。 지금의 일본의 관객들, 특히 젊은 관객들은 상하 간의 그 인간관계를 보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同じ世代の人間同士のドラマがほとんどなんです。友達とか、ガールフレンドだったり、恋人だったり、だから家族を描く映画って今の映画にほとんどないんですよ。 그래서 일본에서 요즘 만들어지는 영화는 대부분이 같은 또래들의 그 이야기들, 뭐 친구 관계나 아니면 연인 관계나 이런 관계를 그린 것이 많고 가족을 그린 영화들은 거의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多分今の日本の社会と韓国の伝統的な社会との違いなのかもしれないと思います。 네, 그것은 어찌 보면 그 현재의 일본 사회와 그리고 한국의 전통적인 어떤 사회의 모습의 차이들을 반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何組かの人間たちが列車に乗り合わせることが分かります。どのカップルがあるいはどの組み合わせが主人公になるんだろうっていうそういうふうな作りに要するに構成になっていたらもっと面白かったような気がします。いろんなタイプの組み合わせの人間たちが出てくるんですけど、
どれがメインストリームになるのか、どれが本当の新聞なのか、そういう興味を持って見てたんです。ただ映画の冒頭でお父さんと娘の関係が描かれているので、最初からそれ分かってる。だからもうちょっとね、途中まで分からなくてもいいのかな。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봤을 때 여러 쌍의 그 인간 관계들이 나오잖아요. 기차에 많은 이제 커플들이 등장을 하는데 어떤 커플이 이 영화의 주인공이 되는지 좀 더 중간 정도까지 궁금하게 보고 싶었는데 앞부분에서 이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라는 게 너무 이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중간까지 그것을 좀 찾아내는 그런 재미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어요. もちろんさん思ったのは、もしこの映画がハリウッドで脚されていたら、多分お父さんが自分の娘をね、お母さんのところまで送り届けて、もしかしたらお母さんが仲直りしたかもしれない。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것은 만약에 이 영화가 할리우드에서 기획이 됐다면 그 아버지는 딸을 아마도 그 안전하게 무사하게 그 어머니에게 보냈을 것이고 어머니랑 화해를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スピルバーグだったら絶対そうする。 스필버그였다면 분명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だから映画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僕の事情がどっかに出てくるんですよね。 역시 영화라는 것은 그 나라의 사정, 그 나라의 분위기, 문화들이 다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それでだからとてもモダンな映画なんですが、アイデアは素晴らしいし、テンポもいいしね。でもやっぱり僕の目から見ると韓国のお客さんのために作られた映画だからこそ大ヒットしたんだと思いました。 네, 그래서 이 영화는 대단히 현대적이고 아이디어도 뛰어나고 그리고 템포도 좋고 그런 영화인데 제 눈으로 보기에는 그 한국 관객을 위해서 만들어진 영화이기 때문에 또 한국에서는 흥행에 대성공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だから多分監督がそれを望んだのか、プロデューサーがそれを要求したのか、僕には想像するしかなかったけれども、僕はもしかしたらプロデューサーにそうしろって言われた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ね、実はそう思っています。 그래서 과연 이런 이야기 구성들이 감독님께서 실제로 그것을 원해서 그렇게 만들어갔는지 아니면 프로듀서의 요구로 인해서 그렇게 만들어갔는지 혼자서 상상을 해봤는데요. 저는 아마도 프로듀서의 요구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그 오징어 굉장히 이렇게 뭐 샷바이샷 느낌으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이후 얘기는 저희 따로 나누시는 걸로 하고 오늘 또 감독님 연상원님께서 준비해 오신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평소에 이제 오시마무로 감독님께서 받은 영향을 되게 많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윤남과 정박들 그래서 네, 오늘 그 연상 감독님 질문 좀 들어볼게요. 네, 저는 아까 사실 그 질문 중에 하나 있었는데 그 스카이콜러 캐릭터 디자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검은 자를 되게 크게 그리신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캐릭터 그리고 그게 되게 묘하게 되게 그 주인공들이 되게 인형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아, キャラクターに関しては多分みんなびっくりしたんじゃないかと思うんですよ。 아마 그 캐릭터 디자인에 관해서는 보신 분들 다들 좀 놀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パトレーバーやってパトレーバーって作品があって光学機動隊っていう作品があってイノセンスっていうどんどんそのリアルになっていってで、まあ、そういう意味で言えばスタークローラーのキャラクターはものすごくシンプルですよね。もちろんそれは考えてそうしたんです。考えてそうした。 파트레이바라는 작품이 있었고 공각기동계가 있었고 이노센스가 있었는데 점점 그 묘사들이 리얼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스카이클러라의 캐릭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하게 좀 묘사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생각해서 의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スカイクローで実現したかったのは、リアルなキャラクターで書き込まれた背景に非常に情報量が多いような濃密な世界とは逆の世界なんですよ。もっと空っぽな世界。그래서 제가 스카이플로라에서 실현하고 싶었던 세계관은 리얼한 캐릭터나 아니면 철저히 치밀하게 묘사된 배경이 아닌 노무한 어떤 세계가 반영되지 않는 좀 텅 빈 것 같은 그런 세계들이었습니다. 空が広がっていて、滑走路がまっすぐ伸びていて、そこにね、いるんだかいないんだか分かんないような人間たちがいて、で犬が吠えてる、そういうね、なんていうの、ポッカーンとした広がりがある世界、時間だけがゆっくり流れてる世界、そういうものを目指しました。 넓은 하늘이 펼쳐져 있고 활주로가 길게 뻗어져 있고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인간들이 거기에 있고 그리고 개가 짖고 있는 그래서 뭔가 텅 빈 공간 같은 시간만 천천히 흘러가는 그런 영화를 지향했습니다. この作品は大人でも子供でもない、いわば時間を失った、繰り返し繰り返し停滞した時間を生きている、そういう人間たちの生きている時間そのものを描きたかった。 네, 이 작품에서는 어른도 아이도 아닌 시간을 잃어버린 그 존재들이 등장을 하는데 반복해서 그 정체된 시간을 살아가는 그런 그 인간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ちょうどなんて言ったらいいの、ここから先は世死の世界で、こちらは生の世界なんだけど、その淡いのような境界線上、そこに流れているような時間、それがね、実は他人はいるんだけれども出会いがないんです。誰とも出会わない、そういう時間。 여기서부터 저쪽은 저승의 세계, 죽음의 세계고 그리고 저쪽부터 이쪽은 세계, 삶의 세계 그 경계선상에 있는 경계선상에 흐르고 있는 시간을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누구나도 자신 속에서 흐르고 있는 그런 시간들 타자는 있지만 그 안에서 뭔가 존재하지 않는 타자들이 분명히 있는데 거기서 존재하고 있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나타내보고 싶었습니다. 激しい感情が表現される書いてあるんです。 그렇기 때문에 격렬한 감정이 표현되는 것은 단 한 장면뿐밖에 없습니다. 僕が映画を始めるにあたってスタッフに説明したんです。一つだけヒントを与えました。 제가 영화를 시작할 때 그 스태프들한테 이 영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한 가지 그 힌트를 주었었습니다. 何も動かすな、何一つ動かすな。 아무것도 움직이지 마라. 뭐 하나 움직이지 마라라는 것이었습니다. でも決して止まってはいけない。 그렇지만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 ふざけるなって言われましたね。 대체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라고 아마 그런 외침이 들려올 것 같은 그런 영화였네요. 特に作画監督の西尾君っていうのはね、なんかできるわけないっていう叫びましたね。 특히 작화 감독을 맡은 이시오 씨는 그런 걸 어떻게 하란 말이냐, 불가능하다라고 소리를 질렀었습니다. でも僕が言ってるのはその動画としてね、アニメーションとして動かすなとか止めるなとかいうことじゃなくて、時間のことを言ってるんですよ。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그 애니메이션으로서의 어떤 움직임을 멈춰라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했던 거였습니다. だから彼は大変な苦労をしたと思います。 그래서 작가 감독인 그 니시오 씨는 대단히 고생을 했을 겁니다.
アニメーターが一番書きたくないシーンです。 애니메이터들이 가장 쓰고 싶지 않는, 그리고 싶지 않는 장면들이었을 겁니다. 新聞をめくったり、畳んで指で押さえたり、アニメーターにとって一番辛い仕事です。 네, 예를 들어서 그 신문을 펼치고 접고 손가락으로 누르고 애니메이터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작업입니다. でもそのアニメーターのそういう辛い仕事の結果としてしかあそこで描かれた時間も多分ね、描けないんですよ。 그런데 이런 애니메이터들의 그 고통스러운 어떤 작업을 거치지 않고서는 제가 이 영화에서 묘사하고자 했던 시간을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例えとして言えば、ビム・ベンダースという監督のパリ・テキサスという、あれを目指そうっていうふうにスタッフに言いました。 제가 그 예로 들었던 작품이 그 빅 벤더스 감독의 파리 텍사스라는 영화를 지향하자라고 스태프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あの映画が描いてる時間っていうのはとても恐ろしい時間ですよ。 네, 그 파리 텍사스가 묘사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끔찍한 시간들입니다. でも人間が生きてる現実の時間ってまさにあれなんですよ。 그런데 인간이 살고 있는 실제 시간이라는 것은 바로 파리 텍사스와 같은 시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これは映画でしか実現できない、映画の中にしか流れない時間なんですよ。 그리고 또한 영화 속에만 실현이 가능한, 영화 속에서만 흐를 수 있는 시간이라고도 생각합니다. だからスカイプローラーっていう映画は文学的な、文芸映画を目指したいと、そういうことなんです。 네, 제가 아까 앞서 스카이플로라는 작품이 문학적인 문예 작품을 지향을 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측면입니다. 暗めの大きさっていうのはこれはね、単純に視覚的な効果です。 그 검은 눈동자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시각적인 효과를 노린 부분입니다. 目にいろんな表情を出したくなかった。 그 눈에 다양한 표정을 담고 싶지 않았습니다. アニメーションっていうのはもう半分以上目で感情を表現しています。 애니메이션에서는 절반 이상 눈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いっぱい光が入ってる。 뭐 많이 여기 눈동자에 빛이 보인다든지. だからこう例えてその広角機動隊の時にその主人公が瞬きしないのと同じです。 뭐 예를 들자면 공각기동대 속의 주인공이 그 눈 깜빡임을 하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アニメーションっていうのはそういう細かなところでいろんな表現の様式を作り出すことなんですよ。 애니메이션은 그런 좀 세밀한 부분에서 그 세밀한 표현 안에서 많은 그 양식으로 표현을 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저는 뭐 말씀해주신 저분이 되게 작업하고 힘들었겠다. 그리고 제가 되게 힘들었겠다고 생각했던 게 이노센스라고 하는 작품을 제가 그 DVD 코멘터리를 들었었는데 제가 되게 놀랐던 게 거기서 이제 그 사이보그를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천천히 이제 줌인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보통은 저희가 이제 줌인을 하면은 그림 한 장을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오시마모로 감독이 코멘터리로 넣는데 이게 작화로 줌인을 천천히 멈춰져 있는 거를 천천히 작화로 줌인을 이렇게 해서 그거를 보시면서 점점 선이 없어지고 얇아져가고 있죠라고 막 코멘터리 하시는 거 보고 약간 변태적이다라는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多分僕のね、そのアニメーション映画に関わったスタッフはどっかで必ずひどい目に遭ってると思うんですよ。 아마 저랑 함께 애니메이션 영화를 작업했던 스태프들은 어딘가에서 굉장히 그 괴로운 작업을 겪었을 겁니다. 例えばイノセンスという作品で登場人物がスローモーションで動くシーンなんですね。
1ミリぐらいの幅の間に10日が5枚ぐらい入ってます。 예를 들어서 이노센스의 그 등장인물 중에 슬로우 모션으로 움직이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1mm 정도 폭 사이에 동영상 옷 5장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普通の作品では絶対やらないようなことを、どっかで必ずやってると思います。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작품에서는 절대 하지 않는 작업들을 어떤 작품인 거는 간에 한 군데 정도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でもいわゆるこうアニメーションの普通のセオリー通りの作り方やってる限り結局ね同じ映画しか作れないんですよ。 근데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애니메이션의 이론대로 그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이상 똑같은 영화밖에 못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アニメーションで映画を成立させるっていう実写映画と同じような時間を生み出す、これはねとっても過酷な仕事ですけど。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영화로 성립시킨다는 것, 마치 실사 영화와 같은 시간을 그 속에 담는다는 것은 정말 가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でも大体普通のお客さんには気が付いてもらえない。 그런데 대부분의 그 관객들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もしかしたら僕が最近アニメーション、作れなくなった理由の一つかもしれない。 그게 아마도 최근에 제가 애니메이션 작품을 잘 만들지 못하고 있는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さっきも触れましたけれども、アニメ実写に関わらず映画には必ず発明が必要です。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니메이션이나 실사를 떠나서 영화에게는 반드시 발명이 필요합니다. 一つでもいいから新しい表現を目指すことです。 하나라도 좋으니까 새로운 표현을 추구하는 거죠. 優れた映画は必ずそれやってるはずです。 그러니까 뛰어난 영화들은 반드시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도전들이 있습니다. ものすごく大きなお金を使っても実は実現できないことなんですよ。 네, 이것은 아무리 그 큰 예산을 쓴다고 하더라도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アニメーションが実写と違うところがあるとすれば、それはね、スタッフの情熱が必ず画面に現れることです。 그런데 애니메이션이 실사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스태프의 열정이 반드시 화면 위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だから努力を惜しむべきではないと思います。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아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ただ一生それやることは誰もできないですね。 그런데 평생 그것을 계속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힘든 일이죠. 저는 이지화 프로듀서님께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프로덕션 IG의 작품들이 보면은 저는 이제 감독님 말씀에 되게 많이 동의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좀 놀란 게 그 이노센스에서 이렇게 아까 스톱모션으로 움직인다는 거는 중간에 이렇게 환상에 빠져가지고 덜컥덜컥 움직이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프레임을 적게 쓰지 않고 덜컥덜컥 움직이는 그 사이에 답을 그리셨다는 것입니다. 프로덕션 아이지의 작품에서 좀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녹아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 한국에서는 이제 애니메이션에 대한 평론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민랑이라고 하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민랑이 거의 마지막 셀 작품으로 알고 있어요. 거의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거의 디지털로 이제 작업을 할 때인데 진짜 대작으로 한번 이걸 포스트 컬러를 다시 써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완성이 된 작품이거든요. 전 그것의 차이가 사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은 프로듀서 입장에서는 이게 비용이라든가 이런 이게 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혹시 그런 작품들을 계속 제작하시는 입장에서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はい、わかりました。ですね、押井監督は本当に変態です。 틀림없이 바람입니다. ですね、IG はですね、実はですね、押井監督で稼いでいるわけじゃない。 저희 프로덕션 IG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시 감독님으로 돈을 버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IG
IG の歴史は今までエヴァンゲリオンの庵野監督で稼いでるまで IG의 역사를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에반게리온의 안노 감독님 덕분에 돈을 벌어왔습니다. 最近ではですね、進撃の巨人の荒木監督に稼いでいただいている 요즘으로 말씀드리자면 진격의 거인 아라키 감독님으로 또 돈을 벌었습니다. あとは漫画の作品で主演した作品でですね、ハイキュー、黒子のバスケ、これでハイキューっていう作品と黒子のバスケで女性から、すごく人気を得ています。 네, 그리고 또 만화 작품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출판사 슈에사 만화인데요. 하이큐, 크로코의 노 바스켓. 이것으로 이제 여성 관객들의 또 인기를 많이 얻었습니다. それと押井監督が大好きなサイコパスの監督ですね。総監督は元弘監督なんですけども、アニメーション監督が塩谷っていうんですね。塩谷。それがですね、結構 IG の稼ぎ頭と今なってます。稼いで。みんな押井監督が大好きなんですけどね。 네, 이 저희 IG의 그 감독들은 모두 다 오시 감독님을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시 감독님을 무척 좋아하는 시오타니라는 애니메이션 감독이 최근에는 저희의 또 뭐 열심히 벌어주고 있는 분입니다. そしてみんな稼いだ監督に言ってるのはですね、これはIT に対する惜しい税金だと思ってくれと。惜しいままに税金だから、今度惜しいままが作るときに全部これお金を出すと、そのように皆さんに伝えています。 그래서 저희 IG에서 제작에 참여했던 감독님들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이것은 일종의 오시마모르에 대한 세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시세를 지금 다들 걷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 세금은 오시 작품을 만들 때 다 사용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それとあとちょっと3週間前に人狼の監督のオキラと結構話をしてですね、オキラと話してた時の感じとですね、ヨン監督のこの表情というかね、結構似てるなって気がします。 그리고 제가 3주 전에 인당의 오키우라 감독님과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그때 좀 이야기를 나눴을 때 좀 들었던 생각이 있는데 지금 연상호 감독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오키우라 감독님하고 표정이랑 느낌이 굉장히 비슷하세요. それとちょっとオキラといろいろと話して、その人狼のどこが大変だったっていう話した時に、そのKが橋の上でもう髪の毛が揺れてるし。 오키우라 감독님에게 다시 한번 그 인당 작업할 때 어디가 제일 힘들었냐라고 물어보니까 K가 다리 위에 서 있을 때 머리가 바람에 휘날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でオキラが言ってたのはね、監督なんですけど、絶対俺はあれを描きたくないって大変すぎて。 그 오키우라 감독이 하는 얘기가 자신이 감독이지만 나는 그 장면을 결코 절대로 쓰고 싶지 않다. 그 머리가 휘날리는 장면을 쓰는 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それが監督という生き物です。 그것이 바로 감독이라는 생물입니다. 네, 그 이시카 지금 또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아까 연상님께서도 그 코멘터리 가서 해주셨는데 저도 뭐 스카이프로나 이런 코멘터리를 듣고 있으면은 그 이제 작가 감독님이나 아트 디렉터 분들 하는 얘기 중에 많은 부분이 감독님이 했던 이걸 우리가 해냈어 뭐 이런 내용들하고 그리고 감독님에 대한 걱정을 좀 많이 하세요. 뭐 요즘에 뭐 가라데 배우신다는데 뭐 가라데 잘 배우고 계시나 뭐 이런 얘기도 하시면서 굉장히 이 스태프들이 오시 감독님을 좋아한다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 피디님께서 한 번도 굉장히 오랫동안 작업하셨고 아마 그 예전에 다치고 시절이던 그때부터도 계속 감독님하고 그 연결이 됐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오랫동안 봐오신 오시 감독님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やはりそのアニメ業界に入ってきて、そのパトレーバーのワンっていうのを最初コンテを見たときに、アニメーション監督って実写と変わらないぐらい、実写とアニメーション全然こう実力がもうどちらのアニメーションで実写か分かんないのを
パトレーバーの1のコンテンツがそれは素晴らしいと思いましたね。もう日本でも見て実際の監督全部探してもこんなコンテを切れる人間いないなって僕驚きましたね。このパトレーバー2版で。 제가 애니메이션 이 업계에 들어왔을 때 가장 처음에 퍼트레이버 1의 그림 콘테를 봤을 때 이것은 애니메이션인지 그 실사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정말 이것은 훌륭하다, 대단하다라고 느꼈습니다. 일본 실사 감독 어디서 찾더라도 이런 콘티를 만들 수 있는 감독은 없다고 느꼈습니다. でもそれがですね、そこでも驚いたんですけど、もっとパトレーバー2っていう続編を作ったんですけど、そこで本当に技術的にもレイアウト的にもですね、空間をきちっとアニメで作ったっていうことに対して、もうこの監督に一生ついていこうと思いましたね。 네, 그때도 놀랐지만 또 한 번 놀란 것이 파트레이버 2를 제작을 했을 때 기술적으로도 레이아웃적으로도 그 공간을 표현하는 그 재능을 보고 이 감독에게 평생 따라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今はですね、それが間違いだったってことに気づいてます。 지금에 와서 그것이 잘못된 판단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저 하나 더 질문을 질문이 막 세 개 나네요. 저는 사실 페트레이버 극장판을 봤을 때 되게 좀 의아했던 게 있어요. 왜냐면 그 전에 5위 판이었던 페트레이버가 상당히 이제 틀을 치고 같이 노아라고 하는 이제 주인공이 굉장히 여자 주인공이 인기가 있었는데 사실 페트레이버 1도 그렇고 2도 그렇고 그 주인공이 메인 캐릭터가 아니고 옆에 있는 서브 캐릭터를 활용해가지고 사실은 얘기가 진행이 되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게 되게 궁금했어요. 일단은 어떻게 보면 산업적으로 되게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 극장판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작품의 극장판을 만드는데도 사실 메인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쓰지 않고 서브 캐릭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내시는데 원래 그런 게 좀 이렇게 어떤 느낌으로 그걸 만드시고 어떻게 궁금했었어요. 원 말씀하신 건가요? まず最初にさっきの石川の発言に反論しておきたいです。 그거보다 앞서서 아까 이시카와 프로듀서가 말한 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셨습니다. 最初にパトレーバーで一緒に仕事した後ですね、映画が完成した後ですけど、彼はね、僕に向かってあんたと一生仕事をしないって言ったんで。 아까 그 파트레이바 영화를 처음 같이 작업을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영화가 완성된 뒤에 이시카 프로듀서가 했던 첫 마디는 당신과는 평생 앞으로 다시는 작업 안 하겠다였어요. 彼は多分記憶違いじゃないと思う。 이거는 기억의 차이는 아닐 겁니다. 人間っていうのは過去を捏造して生きるもんなんで、過去をね、自分自体で変えながら生きていくものなんですよ。 인간은 과거를 자유자재로 조작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私もこれしょっちゅうやってるので否定はしません。 네, 저도 평소에 자주 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부정을 안 하겠습니다. 今監督からの質問なんですが、映画例えばシリーズがあってそれから映画を作るとか、前に映画があってその、パート2を作るとかいう場合、そのメインのキャラクターの決め方の話ですよね。 그 감독님 질문에 대해서도 이제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시리즈물이 있어서 그것이 영화로 만들어질 때, 그리고 영화의 어떤 속편이 만들어졌을 때 그 메인 캐릭터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대한 것이죠. シリーズの時に、そのシリーズを支えていた主役が映画になった時に、映画を支えられないってことはあります。
그 시리즈로 만들어졌을 때는 항상 그 이야기들을 그 지탱했던 주인공이 영화로 만들 때는 그 이야기를 지탱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むしろそれが普通だと言ってもいいです。 반대로 그것이 그 일반적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シリーズで物語を作るときと、2時間で一本勝負ですね、するときと、実はキャラクターに対する考え方は変えるべきです。 그 시리즈물로 이야기를 구성해 나갈 때와 2시간짜리 한 편의 영화를 만들 때는 캐릭터에 대한 접근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なぜかといったら、映画とそのシリーズでは世界観が変わるからなんですよ。 왜냐하면 영화와 그 시리즈물로 사이에는 그 세계관이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一見すると同じ世界で同じキャラクターが、ね、いろんなドラマにしてるように見える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れども、シリーズと映画は全く別の世界です。 네, 얼핏 보면 시리즈와 영화 사이에서는 같은 세계에서 같은 캐릭터들이 같은 연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시리즈와 영화는 전혀 별개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どんなにそのシリーズという人気があるキャラクターでも、映画の客が始まったとき、もう一回全部キャラクターを整理し直します。 네, 아무리 시리즈물에서 인기가 있었던 캐릭터가 있다 하더라도 영화로 새롭게 기획이 될 때에는 그 등장 인물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 それが判断できるのは監督だけです。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감독뿐입니다. もちろんファンからすれば自分のその大好きなキャラクターが登場しなくなったり、登場したらいつも端っこの方でボソボソしてると、とても不満はあると思います。 물론 팬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아끼는 캐릭터가 등장을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구석에서 존재감 없이 있다거나 하면 불만이 있을 겁니다. それをあえてやらないと映画が成立しません。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서는 영화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あと、気が疲れている人もいると思いますけれども、パトレーバーの1本目と2本目の間には3年間の時間が流れています。 네, 그리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파트레이바 1과 파트레이바 2의 사이에는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この3年間の時間を描こうと思います。 그렇기 때문에 그 3년간의 그 시간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アニメーションっていうのは永遠に同じ時間が流れているものなんですよ。 원래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은 영원히 같은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것이죠. 3年続いても5年続いても基本的にアニメーションのキャラクターとして取らないから。 아무리 그 시리즈가 3년 동안 계속되거나 5년 동안 계속되더라도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들은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あえて年を取らせてみた。 저는 거기서 일부러 좀 나이를 먹게 하고 싶었습니다. これもだから先ほど言った発明の一つです。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발명 중 하나입니다. 3年を経過してちょっとだけ大人になったキャラクターが前よりも魅力的に見えなければそれは監督の負けです。 만약에 3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한 뒤에 조금 성숙해서 어른이 된 캐릭터가 이전보다 매력적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감독의 패배입니다. 僕はそれはファンに対する裏切りだとかね言う人もいるんですけれども、僕はねファンに対する最終的なサービスだと思ってます。 뭐 혹자는 이것을 그 팬들에 대한 배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팬들에 대한 최종적인 서비스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이 됐을까요? 예, 그 시간이 참 아쉽더라고요. 이럴 때마다 사실 감독님과 이렇게 두 분 모시고 밤새 얘기를 해도 되게 모자랄 것 같은데, 네, 뭐 사실 저도 감독님을 뭐 팬드레이버로 시작한 뭐 팬이라면 팬인데, 저는 사실 이번에 그 캐르베너스 주옥의 파수련도 상영을 하지만 감독님의 실사영화도 굉장히 저는 보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물건 안녕이라든가 토킹헤드 같은 작품 보면서 실제와 환영 그리고
애니메이션과 실사를 이런 식으로 오가는 매체로 오가는 사람은 정말 세계에서 유일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독님의 실사 영화에 대한 매력을 조금 느끼고 있는 사람인데요. 아무튼 뭐 그 시간 관계상 그 객석 질문을 딱 2분만 받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제일 먼저 저기 모자 쓰신 뒤로 전달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 뒤쪽. 드디어 감독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 1회 21년 전 부산 영화제 때 공각기동대를 바로 부산에 갔다가 보지 못하고 되게 당황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감독님이 공식적으로 한국에 오신 게 처음인지 모르겠는데 왜 이게 안 오셨는지 첫 번째 궁금하고요. 네, 부산 영화제도 있고 많은 기회가 있으셨던 건데 왜 영화제도 있고 기회가 많으셨을 텐데 왜? 두 번째 이게 메인 질문 드리고 싶은데 실사 영화 지금 얘기하셨는데 저도 영화제에서 감독님 실사 영화들이 흥행하면 꼭 찾아보는 편인데 안타깝게도 흥행이나 평은 그 셀 애니메이션보다는 좋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기존 팬들은 어쩌면 인라인이나 공각기동대 같은 이제 셀 애니메이션을 기대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계속 실사 영화의 작업에 대한 애정을 갖고 이제 계속 하실 건지 아니면 예전처럼 다시 셀 애니메이션으로도 한번 야심찬 작품으로 돌아오실 수 있을지.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인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해외 여행을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別に韓国だろうがアメリカだろうが、イタリアだろうが可能な限りできれば行きたくないと思っているんです。 네, 한국이건 미국이건 이태리건 가능한 한 할 수만 있다면 가고 싶지 않는 그런 여행. だから別にね、韓国だからって言って今何もないです。 그래서 특별히 한국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못 왔다는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基本的に旅行に向いてないんですよ。 기본적으로 제 성향이 여행과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うちで一人でなんかしてるのが一番好きなので、できればどこにも行きたくない。 네, 기본적으로 저는 집에서 혼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을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 밖으로 별로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今回はね、なんとなく気がついたら行くことになっちゃった。 이번에는 어떻게 된 건지 저도 모르게 어느샌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アバロンの時いらっしゃいました。アバロンの時いらっしゃいました。 아바라 때 오셨어요. だから自分の映画のキャンペーンがあるときは、これ仕事なんで、だからアバラのキャンペーンとか、人狼のキャンペーンとかにこちらに来てます。 제 영화에 홍보를 할 때에는 뭐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이기 때문에 저도 그때는 왔었습니다. 아바론 개봉 때도 왔었고 인당 개봉 때도 왔었습니다. ただそういう仕事で来たときっていうことで、キャンペーンのときですけど、大体ホテルに缶詰になって取材を受けてるだけで終わっちゃうんですよ。 그런데 어디까지나 일로 항상 오는 거기 때문에 그 홍보로 오게 되면 호텔에서 하루 종일 취재만 받고 끝납니다. それは映画祭でもそうですね。カンヌとかベネチアとかいろいろ行きましたけれども、基本的にホテル何泊ぐらいしか覚えてないですね。 그것은 영화제도 마찬가지죠. 그동안 칸느나 뭐 베를린 영화제 같은 데 좀 여러 군데 가봤지만 기본적으로는 호텔 안에서 계속 뭔가를 했었던 그 기억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まあそういうものだと思ってください。だからこういう機会ってなかなか持てないですよね。でも別に嫌がってるわけじゃなくて、ここまで来るのがすごく嫌なんですよ。距離が嫌なんですよ。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런 기회를 갖기가 참 어려운 것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자리가 싫은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 그 거리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ドラえもんのねドアがあれば毎月でも来ます。 그렇기 때문에 도라에몽 속에 나오는 어디든지 문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저에게 있다면 매달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한국에 찾아오겠습니다. それから2番目の質問なんでしたっけ？僕はねアニメーションの監督を辞めて実写の映画の監督になったつもりはないんですよ。 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애니메이션 감독을 그만두고 실사 감독이 된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ただアニメーションを作る機会から今遠ざかっているのは多分いくつか理由があるんです。ただそれは僕の中にそういう理由があるんですよ。 네, 그런데 그 애니메이션 작업, 애니메이션의 기회에서 지금 좀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것은 제 문제는 아닐 겁니다. アニメーションはね、とにかくとてもお金がかかる形式なので、なかなかね、実現しにくいです。 애니메이션이라는 작업 자체가 그 형식 자체가 굉장히 그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실현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さっき石川も言ってましたけど、僕の映画は必ず手間暇とお金がかかるので、だからなかなか実現しにくいっていうのは、特に今の日本ではね、仕方がないことだと思っています。 그리고 아까 이시카 프로듀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제 영화 같은 경우에는 공도 많이 들어가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일본에서는 그 실현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実写映画って低予算とかね、何かしらできるんですよ。 네, 반면 실사 영화는 저예산 영화라도 어떻게건 영화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アニメーションはね、残念ながらある一定以上のお金がないと何もできません。 네, 반면 애니메이션은 아쉽게도 일정 이상 예산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ただ映画監督にとって短編映画だろうが長編映画だろうが大作だろうがローバジェットの映画だろうが全部一本の映画なんですよ。 그렇지만 영화 감독 입장에서는 그것이 단편이건 장편이건 대작이건 저예산 영화건 다 한 편의 영화입니다. だから大作を3年かけて1本作るよりはローバジェットの映画を1年間に2本作りたいと思っています。 저는 그래서 대작을 3년에 걸쳐서 한 편 만드는 것보다는 저예산이라도 1년에 2편 영화를 더 만들고 싶습니다. 残りの人生もそんなのありませんからね。 남은 인생도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今は1本でも多く映画作りたいと思っています。 지금은 한 편이라도 더 많은 영화를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だからこそなかなかアニメーションを作る機会から遠ざかっているのかもしれない。 네, 그렇기 때문에 좀처럼 그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드는 기회로부터 좀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でもやりたいと思ってますよ、もちろん。やりたいと思ってます。 그렇지만 언제나 그 만들고 싶은 생각, 하고 싶은 그 의욕은 있습니다. で、実はだからもうずいぶん前から進行中の企画もあります。 꽤 오래전부터 진행 중인 기획도 있습니다. 映画監督がどんな映画を作るかっていうのは自分で決められないんですよ。 네, 영화 감독은 어떤 영화를 만드는가라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世の中の都合で作られるのが映画ですから。 그 세상의 그 당시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영화이기도 합니다. もしかしたら来年以降、また大きなアニメーションを作る機会があるかもしれない。 어쩌면 내년 이후 다시 한번 큰 예산의 애니메이션을 만들 기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皆さん若いから気長に待ってください。 여러분께서는 젊고 시간이 많으시기 때문에 느긋하게 길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言っていたらいいのか頑張れよ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でもまあ会ってみたらね、どんな監督でもね、ただの親父ですよ。 근데 막상 실제로 이 감독이라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어떤 감독인 거 간에 다 그냥 평범한 아저씨예요. 世の中の人が同じことがやるし同じこと考えてますから。 그 일반적인 세상의 아저씨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昨日も焼肉食べた後散々酒飲んでましたから。 어제도 그 한국 그 불고기를 많이 먹고요. 마셨습니다. お酒飲んだりね、あと人の悪口言って面白かったり、あとまあ女の子を追っかけましたりとか、要するに世の中の親父って全部一緒ですよ。 뭐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남의 뒷담화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예쁜 여자애들 있으면 쫓아가는 거 좋아하고 이런 세상의 아저씨들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僕があったらいろんな監督に会いましたけど、全員そうでしたから。 네, 저도 많은 영화 감독들을 만나봤지만 전부 다 그랬습니다. ただ普通の親父と違うところがあるとすれば、映画を作ってる間だけはちょっと違う時間を生きてるんですよ。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아저씨들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영화를 만들 때만큼은 다른 시간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まあ別人格だと思ってもらったらいいと思います。 그렇기 때문에 영화를 만들 때 감독과 평소와는 다른 인격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だからこそね、映画監督って特に50過ぎたぐらいの映画監督、映画なんかみんな人格が破綻してますから、人格が破綻してる。 그렇기 때문에 그 50세가 특히 넘은 영화 감독들은 예외 없이 인격 파탄자들이 많습니다. あんまりだから映画監督をね、尊重したり尊敬したりしない方がいいと思います。 그러니까 특별히 그렇게 영화 감독들을 존중을 한다거나 존경을 안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映画監督の人格と作った映画の作品としての映画はね、まあ別といえば別なんですよ。 그러니까 영화 감독으로서의 인격과 영화 감독이 만든 작품으로서의 영화는 별개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僕が作った映画がね、誰かの人生を変えたなんて言われるとね、ちょっとね、怖いです。 제가 만든 작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꿨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무서운 것 같습니다. 質問は何でしたっけ？ 질문이 뭐였죠? 네, 공각기도 때문에 밭속으로 열심히 僕の作ってる映画って必ずいやベジュアルとしてその映画を象徴するシーンが必ずあります。 제가 그동안 만들어왔던 영화 속에는 반드시 비주얼로서 그 영화를 상징하는 장면이 꼭 있습니다. スカイプローラで言ったら滑走路です。 네, 스카이프로라에서는 활주로였고 僕は機動隊は昨日もなんかそういう話したような気がするんですが、真ん中のシーンです。 그 공각기동대는 어제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중반부 장면입니다. あそこに全てが込められています。 그 영화 중반부에 이 영화 속의 주제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多分ドラマの進行中の場所以外のところ 아마도 그 드라마의 이야기 진행되는 것 외의 장소입니다. そこに一番監督の思いっていうのは込められるものなんですよ。 거기에 보통 이제 감독의 어떤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보통 담기게 됩니다. ただ 이야기 중독이랑 별개에 있는 곳에 全てのお客さんがそれに気がつく必要は全然ありません。 그렇다고 해서 모든 관객분들이 그것을 눈치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好きなところを好きなように楽しむのはお客さんの特権ですから。 그 자신이 좋아하는 부분을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느끼고 즐기는 것은 그 관객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もし映画が気に入ったとして、その映画を繰り返し見たとすれば、いつか必ず気がつくと思います。 만약에 그 영화를 좋아하게 되고 반복해서 그 영화를 보게 된다면 반드시 언젠가 그 장면을 찾아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他にも何度もそういう経験がありますから。 저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몇 번이나 있습니다. まあ学生だった頃見た映画を60過ぎてみてね、
初めて監督が何かがやっと分かったっていうね。映画って全部ですよ。 네, 학생 시절에 봤던 영화를 60세가 넘어서 봤을 때 비로소 그 감독이 하고자 했던 이야기를 이해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요. 영화란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지금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오늘 그 감독 말씀을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어쨌건 그 창작자로서 그 작품 할 때마다 한 가지를 발명하려는 태도로 임한다는 말씀이 너무 인상적이었고요. 그 마지막으로 세 분 그 기사들인데요. 시카 PD님 그리고 전상원 님이 오시고 プロダクション IG も私も代表してプロデューサーして30年経ったんですね。で必ず5年以内に押井監督のアニメーション映画を、作ります。 저는 지금 프로듀ction IG의 대표를 맡고 30년이 지났는데요. 반드시 5년 이내에 오시 감독의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들겠습니다. 시세가 많이 거치셨는데 많이 좋았습니다. 저는 아마 저는 오시나무 감독이 영화를 보게 처음 본 거 아마 거의 초등학교 때였어요. TV에서 날로스라고 하는 작품을 처음 봤던 것 같고요. 한참 애니메이션을 처음 하려고 했던 시기에 누군가 와서 자네는 10몇 년 뒤에 오시나무 감독을 만나게 되느라고 얘기했으니까 저는 안 믿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오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인 받으려고 와가지고 화직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다 가져갈 수는 없어가지고 이노센스 블루레이 하나를 딱 가져왔는데 진짜 너무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저는 순수하게 진짜 오시나무 감독님한테 얘기했다는 것만 좋습니다. 제 영화를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なかなかこういう機会をすることがないんですけれども、できればしたいと思ってるんですけど、何しろ旅行が嫌いなのですいません。 네, 이런 기회를 자주 갖지 못했는데요. 뭐 아무튼 제가 여행을 싫어하는 그런 성격이라 너무 죄송합니다. いろんな国に行ってこういう会っていうかこういうイベントに出ることも全然なくはないですけども、今回久しぶりに韓国に来て僕の映画を見てくれるっていうお客さんが実は若いのに驚きました。 뭐 그동안 뭐 여러 나라에 가봤지만 이번에 오랜만에 한국에 와서 제 영화를 봐주시는 관객분들이 정말 젊은 관객분들이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実は日本でこういうその上映会とか開放上映みたいなのやるときお客さんほとんどこれなくおっさんです。 네, 솔직히 일본에서 저의 영화의 뭐 상영회나 쾌거전이 열리게 되면 관객들은 거의 대부분이 아저씨들입니다. 多分映画を作る側と見る側が同じように年を取って同じように消えていくんだなと思ってました。年を取って消えて 그래서 그 광경을 보면서 아마도 영화를 만드는 사람도 그 영화 관객들도 함께 늙어가면서 이렇게 사라지나 보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今回本当にお客さんが若いので世代交代してると感じてとても嬉しかったです。 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젊은 관객분들 많이 보러 와주신 걸 보고 아, 세대 교체가 되면서 또 젊은 분들 이렇게 봐주고 계시구나라고 느껴서 너무 기뻤습니다. まだまだやれるのかなと 아직까지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힘을 받았습니다. 頑張ります。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들려주신 감독님 포함 세 분께 큰 박수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감독님하고 객석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